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오늘은 공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번아웃과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아웃은 쉽게 말하면 열심히 달려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상태입니다. 의욕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잘 느껴지지 않죠. 슬럼프는 원래 잘하던 것이 갑자기 손에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성과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사춘기와 학업이 겹쳐지는 시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몸도 마음도 빠르게 변하고 성적, 진로, 비교, 기대까지 한꺼번에 집중되는 시기니까요.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특히 고등부로 갈수록 수험생이 되면 그 영향은 더 커지죠. 그런데 가끔은요,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데도 가족들을 걱정해서 일부러 밝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어려운 문제도 차분히 풀리고 긴 글도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암기는 잘 안 되고 계산도 자꾸 꼬이고 긴 지문은 머리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불안, 무기력, 심하면 우울로 이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과 슬럼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유지하던 아이가 수학에서 몇 문제 틀린 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아예 공부를 내려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2까지 계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던 학생이 국어 성적이 한번 크게 떨어진 뒤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진로 자체를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점이에요. 그 아이들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방향과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잠이 부족해도 시간이 없어도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속의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실수나 좌절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춘기나 슬럼프가 왔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감독이 된 기분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전략을 쓸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 역할을 하는 아이 스스로가 이 경기는 의미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대신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넘어가야 할 과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서와 책 읽기는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책은 조용히 나와 마주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독서가 필요한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도 다 사춘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땐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부모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이해되면서 괜히 부끄러워지는 순간들 다 한 번쯤 있으시죠? 아이들도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지적보다는 먼저 칭찬을, 비판보다는 먼저 공감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그동안 정말 애썼어. 이 한마디가 아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번아웃과 슬럼프는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피고 성과보다 마음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것. 그 작은 관심이 아이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